안녕하세요. 오클로 신준 대표입니다. 오늘은 눈 건강에 그리고 시력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과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점 자체가 생활 습관이나 생활 환경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명 환경, 그리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자세들,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비타민과 영양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뇌 다음으로 대사작용이 굉장히 많은 조직인데요. 관련 연구들 찾아보면 뇌보다도 더 많은 대사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망막 부분 자체가 뇌의 연장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뇌의 일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데요. 평생 동안 굉장히 많은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으로 인한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산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 성분들과 비타민 같은 것들이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큰 관련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뇌의 망막 신호를 잘 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비타민 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타민 A는 우리가 당근으로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빛을 받았을 때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축적된 것들이 화학적으로 보면 11시스 레티날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축적이 되어 있다가 빛을 받았을 때 올트랜스 레티날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환이 될 때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전기 신호가 우리가 빛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때 비타민 A가 필요한 거죠. 권장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성은 900 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하고요. 성인 여성은 70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필요합니다. 상한선은 300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됩니다. 보통 이제 비타민 A가 결핍되게 되면은 주로 빛을 적게 받는 환경, 그러니까 야간 환경이 되겠죠. 야간 환경에 빛을 전환하는 것들이 어려운 상태가 되면은 야맹, 그러니까 야간에 잘 안 보임을 호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막도 건조해지고 그 건조해짐으로 인해서 각막이 괴사한다든지 각막에 궤양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통 고위험군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섭취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흡수에서 문제를 가지는 경우 또는 저장 자체가 안 돼서 전환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은 섭취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영양실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섭취에서의 문제 때문에 비타민 A 결핍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저장을 하고 나머지 다른 곳으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데, 간 자체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비타민 A 결핍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질환을 가지거나 위수술을 한 경우에 위에서 흡수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비타민 A 결핍을 일으킵니다. 그럼 많이 먹는 경우는 어떨까요? 아까 상한선이 이제 3000 정도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비타민 A를 많이 먹게 되면은 시신경 주변이 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시야가 잘 안 보이는 시야 손상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구토라든지 어지럼증 같은 것도 호소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생선에, 예를 들어서 가오리라던가 이렇게 큰 어류들, 상어, 이런 간을 직접 먹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걸 먹으면 엄청나게 많은 용량의 비타민 A를 먹기 때문에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던가 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텐텐 같은 것들, 이것도 맛있다고 막 여러 개를 계속 먹다 보면은 상한선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겨서 이런 시각적인 문제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가 햇볕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피부와 합성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보통은 낮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외부에서 햇빛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성인 권장량을 달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D의 역할은 뼈 건강과 관련성이 높고요. 그리고 면역에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눈의 표면 염증 같은 것들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권장 섭취량이 20에서 25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되고요. 상한 섭취량은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됩니다. 전신적으로 만약에 결핍되는 경우에는 골다공증 또는 골연화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눈 같은 경우에는 건성환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관련 연구들을 보니까 갑상선 암병증이나 그레이브스병이 비타민 D가 결핍된 경우에 더 많이 관찰이 되더라라고 관련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 D를 몸에 또 좋으니까 많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과다 섭취한 경우에는
고칼슘 혈증으로 구토, 오심, 두통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권장 섭취량을 꼭 주의해서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존에 굉장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꼭 섭취를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외부 활동을 통해서 광합성을 해서 우리가 피부에서 합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또는 다른 섭취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꼭 먹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까지는 비타민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은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관련된 영양소 중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게 이 루테인과 제아젠틴입니다. 루테인, 제아젠틴 같은 경우에는 빛을 흡수하는 색소입니다. 그래서 황반 부분이라고 해서 망막의 중심 부분이 약간 황색깔이 띈다고 해서 황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황반 부분에는 루테인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황반의 중심와라고 하는 가장 해상도가 높은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는 제아젠틴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존재하는 색소인 거죠. 그래서 루테인 자체는 빛을 들어왔을 때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주변에 그러니까 바깥 부분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제아젠틴 같은 경우에는 중심 부분을 방어하는 역할들을 해주게 됩니다. 루테인과 제아젠틴을 항상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근거 자체가 관련 연구들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연구를 했기 때문인데요. 루테인은 한 10mg 그리고 제아젠틴은 2mg 정도를 가지고 관련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황반의 색소 밀도가 증가하고 그리고 황반 변성 진행 정도를 감소시켜 줬다고 관련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루테인 관련된 연구도 한번 보면요. 루테인을 섭취를 해서 혈중 루테인 농도가 높아진 경우에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이 37%까지 감소됐다라고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제아젠틴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요. 우리가 황반 변성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건성으로 생기는 황반 변성이 있고 습성으로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습성이 훨씬 더 위험한 황반 변성입니다. 그런데 이 건성이 습성으로 변하는 정도가 그냥 놔뒀을 때는 한 48% 정도였고 이걸 섭취했을 땐 22% 정도로 감소됐다고 합니다. 임상적 포인트를 보면 이 제아젠틴과 그리고 루테인이 결국 예방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들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영양소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메가6가 있고 오메가3가 있습니다. 오메가6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튀김 요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요리들에 대부분 쓰이는 것들인데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이런 기름들이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오메가6는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합니다. 이 오메가6랑 오메가3가 비슷한 비율로 존재를 해줘야 몸에서 건강하게 이 신체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메가6는 먹는 양이 굉장히 많고요. 오메가3는 이제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오메가3는 어떻게 섭취를 하냐? 보통은 이제 생선이나 해조류 이런 걸 통해서 섭취를 할 수가 있고 보충제를 통해서도 섭취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6만 비율이 너무 높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성질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또는 눈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메가3를 왜 얘기하냐? 오메가3가 망막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화학적으로 ALA 성질로 우리가 오메가3를 섭취하고 나면 5% 정도가 DHA 성질로 변환이 됩니다. 이 DHA 성질은 망막의 광수용체의 한 50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에서 나오는 DHA가 망막을 구성하는 중심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과 관련된 오메가3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뇨병이 보통 미국에서는 한 11% 정도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도 한 3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오메가3를 섭취한 경우는 당뇨병 발병이 한 50% 정도 감소된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 당뇨병이 눈에도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데요. 당뇨병이 발생하게 되면 망막에 출혈이 발생한다던가 거기에 상흔 같은 것들이 남아서 시력적으로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메가3 섭취를 해서 당뇨병 발생이 줄어들면 황반을 보호하는 데도 충분히 관련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반 변성 관련된 연구에서도 오메가3 또는 생선류를 섭취한 경우에는 황반 변성 발생률이 굉장히 감소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진행된 변변 자체를 되돌릴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메가3도 예방적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타민들과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자연적으로 사실 햇볕을 많이 쐬고 그리고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해한 음식들을 줄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눈과 관련된 영양소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지 않게 먹을 수 있도록 권장 섭취량을 잘 따져서 섭취를 해주시면 눈 건강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순간이 편안해지도록 오쿨루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훈 대표였습니다.